자, 현재 이 정적분에 관련된 이제 심화 문제 볼 텐데, 앞에 기본적인 19-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3강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과정 매핑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삼각함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삼각함수라는 것은 이미 이 내포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바로 주기함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함수라는 거.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것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기와 대칭을 함께 포함하는 게 바로 삼각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근데 현재 보면은 첫 번째로 fx가 파이 곱하기 사인의 2파이 x야. 그러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주기가 뭐지? 얘가 물어봤어요. 주기가 얼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2파이 x가 사인의 주기인 2파이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는 주기가 1짜리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꼴만 본다면 아마도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0이야. 요것을 이제 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gx를 봤는데 gx의 치역이 0과 1이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0과 1이라는 것은 종류가 딱 두 가지다. 0 아니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그래프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을 끌어준다면 어디까지는 0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1이 나오고 어디서부터는 또 0 나오고 이렇게 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삼각함수 중에 fx는 뭐다? 연속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무슨 함수? 바로 불연속 함수가 될 거다라고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 여기가 어딘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 주는 내용을 보니까 hx가 있어요. gx하고 자연수 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n값 구하는 거 잊지 맙시다. 우리 n값 구하는 거야. 근데 hx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hx는 현재 fnx 곱하기 gx야 설명해 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설명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뭘 설명합니까? 기본적으로 hx가 f의 nx 그 다음에 곱하기 gx다 이 설명되겠죠. 그럼 얘가 바로 연속이야. 삼각함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게 불연속인데 이 곱한 결과는 연속이 돼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투 과정에서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수투에서 봤던 내용. 그러니까 이 불연속되는 포인트에서 얘가 함수 값을 얼마 주냐면 0을 줄 거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수투 과정을 공부했던 학생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fnx가 뭘까? 라고 정리해 본다면 파이 곱하기 사인에 요 x 대신에 nx 넣었으니까 2파이 nx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주기가 얼마지? 라고 해본다면 2파이 nx가 바로 2파이가 나오니까 이거 지워준다면 아 x라는 것은 n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풀겠다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먼저 이해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얼마냐면 n분의 1이다. 그쵸?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려준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가 바로 n분의 2야. 그럼 이렇게 확장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면 여기가 바로 1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의 값을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 개수를 현재 구간의 개가 n분의 1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끊어준다면 1개, 여기는 2개 이렇게 나가서 여기까지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럼 1이라는 것은 뭐냐면 n분의 n이기 때문에 n분의 1일 때 하나, n분의 1일 때 둘, 그러면 n분의 n이면 총 몇 개다? 바로 n개가 나오겠구나. 그쵸? 전체 개수가.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에서 총 전체 개수 몇 개? n개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인 함수의 특징이 뭐다? 사인 함수 이제 그래프 다 그렸고요. 이제 gx가 들어온다면 gx가 어떻게 돼요? 0이냐 1이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주는 힌트가 첫 번째로 뭐였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hx dx가 얼마냐면 2가 나오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적분 값이 뭐야? 일단 양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0을 딱 꽂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양수 곱하기 0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는 딱 여기서 이제 갈라지면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 달리면서 01, 01을 갈 거란 얘기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여기서는 1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는 0 나오고 여기선 다시 1 나오고 0 나오지 않을까?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현재 0부터 n분의 1.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2n분의 1이겠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0부터 2n분의 1까지 요 정적분 값이 얼마일까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고, 만약에 0부터 1까지의 현재 여기가 만약 1이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요 값을 적분해 달라는 얘기니까 파이 곱하기 사인의 2n 파이 x가 되는 거죠. 2n 파이 그 다음에 dx 값. 2n 파이 x dx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 파이 n, 2n 파이.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설명해 보자고 이렇게. 요거 한번 적분해 보자고. 요 값이 얼마인지 알면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일단 파이는 뽑아주고요. 0부터 1까지 사인의 2n 파이, 2 파이 n 또는 2 파이 n x dx다. 자, 편하게 2 파이 nx. 원래는 선생님이 우리 수업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원적분 중에 일체의 치원이니까 이거 암산 가능하다 했어요. 하지만 아직 학생들 중에 공부 약한 학생들이 있을까봐 한번 미분해 보는데, 미분하시면 여기는 2 파이 n. 현재 여기는 dx분의 dt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한 순간 dx라는 것은 2 파이 n분의 1 dt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계산된 값은 파이 곱하기 2 파이 n분의 1 곱하기 0부터 1까지 여기가 이제 사인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적분한다면 현재 여기는 얼마 된다? 코사인 t가 될 거야.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을 적분했으니까. 그리고 0 넣어주시면 얼마 되겠어요? 0 넣어주시면 여기는 0 나올 거고요. 1 넣어주시면 여기는 얼마다? 2 파이 n이다. 이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2 파이 n이다. 그러면 값을 넣어주는 순간 얼마 돼요? 요거 지워지고 여기는 바로 2n분의 1이다.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n은 자연수니까 어차피 2파이, 4파이, 6파이. 그럼 1 나올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0 넣어주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빼기니까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살짝 보면 2파이 n. 2파이 n이니까 기본적으로 n이 자연수면 넣어주는 순간 얼마 된다? 0부터 1까지. 아이고, 미안. 0부터 1이 아니고 여기가 2n분의 1이었죠? 이렇게. 쏘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n분의 1을 입력하는 순간 2n분의 1을 넣는 순간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파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겠어요. 현재 여기는 기본적으로 2n분의 1을 넣었다. 여기는 값을 2n분의 1 넣어주면 약분한 파이죠. 미안.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여기 1 나올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럼 합쳐주면 얼마냐면 2죠. 약분하면 얼마 나온다? n분의 1 나올 거야. 자, 요거의 크기가 얼마냐면 n분의 1 나오는구나. 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현재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n분의 1이야. 요것도 n분의 1이야. 그러면 n분의 1이 각각 나와서 전체가 n개란 말이지. 그러면 n분의 1이 총 n개를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바로 요 합이 얼마 나온다? 바로 1 나오는구나. 현재 0부터 1까지의 hx dx가 얼마 나온다? 1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살짝 지워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야? 1까지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좌우가 대칭되기 때문에 좌우가 기본적인 원점 대칭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몇 개가 있냐면 이런 게 총 n개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쪽 음수쪽으로 가도 현재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개 나오냐면 바로 n개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몇 개 나와? 이것이 전부 다 1 나온다면 여기도 전부 다 1 나올 거란 얘기야. 근데 그 값이 딱 떨어지게 2가 나왔네. 그 얘기는 얘네들이 음수로서 정적분의 합에 관여하지 마라. 이 뜻이겠죠. 요거 최대값인 양수만 다 더해도 이제 2가 나왔는데. 그럼 얘네들이 하나라도 음수가 반영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값이 2보다 떨어지겠죠. 그러지 마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hx를 이제 식을 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hx라는 건 현재 음수 부분에선 전부 다 뭐가 돼야 한다? 음수 부분에선 전부 다 기본적으로 0이라는 함수값을 gx가 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양수 쪽만 먼저 구해본다면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쭉 가니까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될 거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hx가 어떻게 기본적인 gx가 관여할 거냐면 이렇게 경계선을 끊어주면, 여기서 끊어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gx가 관여할 거란 얘기예요. gx가. 그래서 여기서는 1 줄 거고 여기서는 0을 줄 거고 다시 1 줄 거고 0을 줄 거고 1 줄 거고 0을 줄 거야. 이런 과정을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는 0, 여기는 기본적으로 n분의 1이니까 여기 2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1. 그쵸?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hx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hx다. 아,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hx의 그래프구나. 말뜻 이해갔죠? 그래서 앞에서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 그래프에 해당하는 hx가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해 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인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뭐 내워라? x 곱하기 hx dx를 해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마이너스 32분의 1이거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다가 중요한 건 x를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돼서 플러스, 일단 왜냐면 음수쪽도 있으니까 0부터 2n분의 1까지 x 곱하기 hx dx를 해줘.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n분의 1, 그럼 2n분의 2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는 2n분의 3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다시 한번 해주면 여기는 n분의 1에서 2n분의 3까지 현재 x 곱하기 hx dx를 해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여기는 2n분의 2n. 그럼 여기는 2n분의 2n 마이너스 1, 여기는 2n분의 2n 마이너스 2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가 인테그랄의 2n분의 2n 마이너스 2에서 여기는 2n분의 2n 마이너스 1까지를 x, hx, dx를 해달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hx라는 것도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해봤던 내용이죠. 그러면 요것만 한번 살짝 따와보자고요. 그러면 0부터 2n분의 1까지 x 곱하기 hx. 그러면 hx라는 게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곱하기 사인의 2파이 nx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nx를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넣어주면 2파이 nx dx를 계산해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는 앞으로 뽑아내고요. 요거 계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종류가 어떻다? 다르고요. 얘를 치환한다고 해도 앞에 있는 x를 지울 수 없으니까 이건 뭐 하라는 거야?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프라임 적분. 그렇다면 이제 침착하게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데 파이 곱하기, 자, 얘 한번 적분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미분하고 떨어뜨리면 바로 2파이 n 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얘를 부정적분.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코사인의 2파이 nx. 그러니까 원래는 t로 했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0부터 2n분의 1까지 마이너스에 인테그랄 요거 약분하시면 2n분의 1만 남겠죠? 여기는 2n분의 1. 그 다음에 인테그랄 우리가 알고 있는 0부터 2n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미분하면 1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뭐다? 마이너스가 나가니까 얘가 적분하시면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의 2파이 nx야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현재 살짝 보는데 여기다 간단하게 우리가 2n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2n분의 1을 한번 넣어보면 얼마 나올까? 코사인의 2파이의 n 곱하기 2n분의 1.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 n이네? 요거 기본적으로 여기는 2n분의 1 넣었으니까 여기 넣어주면 요거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 파이니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합쳐주면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0 넣어주시면 얼마 됩니까? 0 넣어주시면 어차피 얘 때문에 뭐 된다? 0이 되겠네. 이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0부터 2n분의 1. 그러면 2n분의 1을 넣어주는 순간에 여기는 얼마 된다? 기본적으로 2n분의 1 넣어주시면 다시 한번 하면 2n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여기 맞죠? 이렇게 하면은 1 빼기 0 2n 파이면 요게 2n이 얘랑 약분돼서 코사인 파인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현재 여기가 살짝 다시 한번 침착하게 넣어볼게. 그러면 여기는 2n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n분의 1 넣어주시면 2n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n분의 1 넣어주시면 2n이 얘랑 약분되면서 코사인 파이니까 플러스 1 나오겠다. 그 다음에 0 넣어주면 0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는 4n 제곱분의 1 나오겠네요. 4n 제곱분의 1 이렇게 앞쪽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또 치환하시면 미분하시면 2파이에 넘어가니까 여기는 얼마 나온다? 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2파에 넘어가면 4파이의 n제곱. 자, 그리고 여기 적분하시면 다시 뭐가 됩니까?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니까 사인의 2파이 nx 0부터 2n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얼마 됩니까? 사인의 2n분의 1, 그럼 약분하면 여기는 2분의 파이구나. 이게 되겠죠. 사인에 얼마 된다? 2n분의 1 넣어주신다면, 여기 미안. 여기가 2파이 nx. 그러면 2n분의 1 넣어주시면 순간 요거 집어서 파이만 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어차피 0 나올 거고요. 0 넣어주시면 어차피 또 0 나오겠네요. 그렇죠? 2n분의 1 넣어주시면 2파이, 그 다음에 n 곱하기 2n분의 1. 그럼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니까 사인 파이는 0. 그 다음에 0 넣어주면 사인 0은 0. 그럼 여기는 그냥 0이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계산한 값이 나왔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여기가 바로 4n 제곱분의 1이구나. 하나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해서 똑같이 이번에는 0부터 2n분의 1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n분의 1부터 쉽게 말하면 2n분의 2라고 할게요. 그러면 2n분의 3까지 한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0부터 해서 여기는 2n분의 2에서부터 2n분의 2부터 해서 2n분의 3까지 해줘. 그럼 여기도 2n분의 2에서 2n분의 3까지 해줘.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해주면 2n분의 2에서 2n분의 3까지 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사인에 2파이 n에 곱하기 2n분의 3이야. 거기서 넣어주시면 사인에 기본적으로 2파이 nx 곱하기 2n분의 2죠. 이렇게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2n 지워지고 여기도 2n 지워져. 3파이는 어차피 0. 사인 2파이도 0. 그럼 이쪽은 뭐 계산 하나만 하면 계속 0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싹 지워버립시다. 여기는 싹 지워버리고요. 여기만 한번 계산해 보는데 일단 여기는 2n분의 1 나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한번 살짝 계산해 본다면 넣어주시면 얼마 됩니까? 바로 여기는 2n분의 3. 그리고 넣어주시면은 2n 지워지고 코사인 3파이가 돼요. 코사인 3파이는 한 바퀴 돌고 또 가니까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2n분의 1을 넣어주면 2n이 지워져서 2파이가 돼요. 그럼 얼마다? 1이 돼요. 그러면 1 빼기에 빼기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는 순간 얼마 나온다? 요거 지워지면서 4n분의 요거 2니까 요거 약분 되겠죠? 2n 제곱분의 얼마다?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n 제곱분의 3. 그러면 얼마 나오니? 잠깐만. 2파이 n 곱하기 2n분의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현재 보시면 넣어주면 요거 지워지고 3파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일까? 아이고 미안해요. 현재 여기가 1이었고요. 1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왜냐면 2분의 3파를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n분의 2 넣어주면 여기는 2n분의 2가 되겠죠. 2n분의 2. 그 다음에 2n분의 2고 여기 넣어주시면 여기는 얼마 돼요? 요 2n 지워지니까 2파이니까 1 나오겠죠. 그러면 1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온다? 4n 제곱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수를 좀 암산하다 보니까 좀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얼마냐면 4n 제곱분의 5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쉽게 말하면 2n분의 2니까.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4n 제곱인데 여기는 분자로 따지면 2n분의 0이니까 얘랑 얘랑 더해주면 얼마다? 1이고 얘랑 얘랑 더해주면 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럼 여기도 4n 제곱이 될 거고 얘랑 얘랑 분자를 뭐 한다? 기본적으로 더해준다면 4n 마이너스 얼마 된다? 현재 더해준다면 4n 빼기 3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이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값도 구해본다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2n분의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n분의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n분의 마이너스 2n. 2n분의 2n. 이래야 마이너스를 나오겠죠? 그러면 2n분의 1만큼 추가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n분의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얼마야? 라고 하면 4n 제곱분의 현재 분자값끼리 더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얼마 된다? 플러스 1 나올 거야. 올라가면은 2n분의 마이너스 2n이고요. 여기는 2n분의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되니까 요거 더해주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뭐야 하면은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 합의 원리에 따라서 2분의 초항 더하기 끝항. 그럼 마이너스 4n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4n 제곱분의 4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지? 라고 묻는데 앞에 설명했다시피 0부터 1까지의 개수가 몇 개냐면 n개였잖아요. 그러면 0부터는 n개, 음수적도 n개니까 여기는 2n개가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요거 지워질 수 있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n 곱하기 4n 제곱분의 얘랑 얘랑 더해준다면 요거 지워지면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문제 보듯이 요거 지워진다면 지워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약분하면 이렇게 된다. 즉 마이너스 2n분의 1이다. 근데 그 마이너스 2n분의 1이 문제에서 주고 있는 바로 이 값이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현재 마이너스 사라질 테니까 2n이 32라면 결국 n의 값은 얼마다? 바로 16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문제가 선생님이 볼 때는 2021년도 수능 중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수학원, 수투, 선택과목 이게 분리됐던 시절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바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 20번, 21번에 해당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21번에 해당했던 문제인데 사실은 그해 년도 수능에서 최고 레벨의 문제예요. 다만 객관식이니까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답률이 60인 거지 실제로 만약에 이게 현수능에 나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앞 단원에서 봤던 마지막 9번처럼 오답률이 96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킬러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상대방이 주는 조건의 의미가 뭘까? 그 목적성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져보셔야 되고 아마 학생들이 풀린다면 최소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 문제의 목적이 뭐야? 함수의 식을 갖고 있어. 하지만 이게 주기의 대칭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걸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위망을 좁혀나가는 연습을 항상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 봤죠? 그럼 이해 갔으면 다시 보세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본 후에 바로 연결해서 연습실에다가 직접 풀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